심신미약 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나 조두순 이영학 사건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흉악범에 대한 감경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극심했기 때문인데요. 심신미약 감형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심신미약자 감형 문제를 사법정의구현 차원에서 재검토하라 요청을 했는데요. 네. 최근 잇따른 살인 사건들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경우 이제 심신상실이라고 인정되면 이제 죄를 처벌할 수 없고요. 네. 심신미약이라고 인정되면 이제 감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형법 10조에 심신미약자는 감경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이제 그 규정 때문에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이제 감경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처벌을 약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강서구 그 PC방 살인 사건의 경우에 결국 이제 자리 문제 때문에 뭐 1,000원을 반환해달라 뭐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또 자리 청소 문제 때문에 결국 가해자가 결국 그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칼로 찔러서 결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된 이유는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심신미약일 때는 감경되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정신병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예. 이것이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받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낸 게 아니냐.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제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주 만에 100만 명이나 심신미약이라고 처벌을 감경해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청원에 100만 명이나 이를 정도로 국민의 그 공분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럼 여기서 심신미약자의 개념이 좀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떤 사람을 심신미약자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또 시적으로 지금까지 감형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이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이제 없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이제 미약한 사람이죠. 네.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아예 심신상실자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 기준이 좀 모호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추상적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해서 결국 이제 정신병이 있는지 그러니까 진단한 그 진단서를 보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진단서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참고만 해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심신미약이라고 이제 그 결국 진단서가 나와도 재판부가 봤을 때는 심신미약이라고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실제 실무상으로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감경되는 사례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경되는 사례가 이제 하나 나오면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제 많이 감경되는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 감경 사례는 주치감경이라고 그래서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죠. 이제 완전히 필름이 끊긴 상태라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제 그 8세 어린이를 결국은 폭행을 하고 강간해서 그 중상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주치감경이라고 그래서 이제 만취 상태니까 심신이 이제 미약한 상태라고 본 거죠. 그래서 12년형으로 감경했죠. 그래서 이때도 술 먹었다고 감경하면 되느냐.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많았죠. 외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명정죄라고 그래서 술 먹고 사고 치면 오히려 처벌해 주는데 더 무거워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감해주는군요. 감경을 했다고 이제 그런 문제가 그때 한번 이제 제기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또 한 얘기는 2016년에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죠. 이때도 이제 그 가해자는 피해망상증의 그 정신질환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감경이 됐는데 이제 감경이 돼도 뭐
30년형을 이제 선고받았죠. 30년. 예. 그래서 이제 심신미약에 대한 게 이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심신미약이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무상. 현실적으로는요. 예. 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들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점에서 국가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해주거나 한다면 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내가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다 하는 이런 헛된 희망을 갖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의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정신병 치료를 받은 게 있으면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가볍게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형법의 경고적 효력이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런 걸로 감경이 되면 그 피해자 측이나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커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심신미약에 대한 것을 이제 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감경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 복귀가 좀 빨라지니까 예. 이들에 대해서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추적 관찰을 해서 사회에 복귀했을 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점점 촘촘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은혜로 그것을 또 용서의 법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이 율법과 은혜 이 양면성이 있는데 예. 그걸 우리가 좀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출애굽기 20장 13절에도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제 계명이 있죠. 결국은 이제 살인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살인에 대해서는 살인으로만 속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살인만은 이제 상당히 엄격히 이제 금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는 살인죄라고 그래서 모두 이제 사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그 죄와 벌의 무게를 같이 하기 위해서 죄의 무게만큼 벌을 받게 하니까 네. 살인죄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상을 보기는 하죠. 예. 물론 또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형이 감경될 수도 있죠.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 또 피해자 가족의 고통도 있으니까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네. 또 이 가해자의 경우에도 심신미약으로 결국 처벌이 약화되는 그런 점 외에도 네. 이들을 어떻게 교화할 것인지 교화가 안 된다면 치료 감호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장기간 격리해서 결국 사회를 안전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한 네. 것이니까 그래서 가해자를 어떻게 교화해서 사회로 내보낼 것인지의 문제 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이런 양측의 문제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 또 그런 사회가 되어지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